Xin chào các bạn. 안녕하세요 여러분. 베트남어 강사 황엘림입니다. 이 강의는 착 붙는 베트남어 교재를 기본으로 하여 혼자서 학습하시기 어려운 문법과 구문을 재미있고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발음편인데요. 발음편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유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베트남은 남부와 북부가 1600km나 떨어져 있는 긴 나라입니다. 그래서 북부와 남부의 발음이 조금 다른데요. 저는 수도 하노이를 중심으로 한 북부 베트남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베트남어의 알파벳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던 글자 아닌가요? 네, 로마자인데요. 베트남어인데 왜 로마자로 쓰여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이유는 1600년도에 프랑스 신부였던 알렉산드르 드 로드라는 신부가 선교의 목적으로 베트남에 왔다가 고유의 문자가 아직 없는 것을 발견하고 로마자로 베트남어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널리 퍼지지 못하였다가 20세기 초에 프랑스가 베트남을 식민 통치하게 되면서 널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9개의 알파벳 중에서 먼저 모음을 학습하시겠습니다. 이것이 베트남어의 모음이에요. 그런데 맨 첫 번째에 있는 글자만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읽고 싶으세요? 아, 에, 이, 오, 우라고 읽고 싶지 않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영어의 발음과 비슷한 점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한 글자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요. 아라고 합니다. 조금 길게 아라고 해주시면 돼요. 두 번째 글자는 아에 접시가 있는 모양이에요. 마찬가지로 아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되는데 차이점은 앞에 글자는 아, 두 번째 글자는 아라고 조금 짧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글자는 아 위에 모자가 쓰여져 있는 글자인데요. 어라고 하고요. 발음 역시 어입니다. 어를 조금 짧게 해주세요. 반복해서 해보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글자는요. 에인데요. 입을 조금 크게 벌려서 에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에 모자가 쓰여져 있는 이 글자는 에라고 하고요. 조금 가볍게 에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글자는 이응안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짧게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자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발음인데 이라고 길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응안하고 이자이라는 명칭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우리말에 이런 글자 기역아라고 읽지 않고 가라고 읽듯이 오늘은 여러분 명칭보다는 어떤 소리가 나는지 어떤 음가를 가지는지를 집중해서 학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어인데요. 우리말에 없는 발음이에요. 오와 어의 중간 정도인데 입을 크게 벌리고 어라고 하시는 발음입니다. 다음 모자 쓴 오입니다. 오, 우리말의 오와 같아요. 그래서 가볍게 오 해주시면 됩니다. 오에 반점이 붙어 있는 이 글자는 어라고 읽습니다. 라고 길게 좀 발음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어 소리가 나는 글자를 하나 배웠었거든요. 기억이 나시나요? 그렇죠? 아의 모자를 쓰고 있는 이 글자 마찬가지로 어 발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차이점은 뭘까요? 바로 장단인데요. 앞 글자는 두 번째 글자는 하고 길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반복해 볼게요.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모음입니다. 우라고 합니다. 우리말의 우. 그리고 우에 반점이 있는 글자는 으라고 읽습니다.
모음을 다시 한번 총 복습해 볼게요. 아, 어, 에, 이, 오, 우, 이입니다. 장단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입니다. 자, 다음은 이중 모음 불규칙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베트남어는 사실 한 글자가 한 소리로 나는 불규칙이 거의 없는 고마운 언어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만 발음이 살짝 바뀌게 되는데요. 2개 이상의 모음에서 아가 마지막에 올 때 앞에 이, 우가 오게 되면 아 소리가 어 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아가 아니라 이어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비아라고 읽지 마시고 비어라고 읽어주세요. 비어. 자, 두 번째 마찬가지 아가 아니라 어라고 읽어주시고 그래서 무아가 아니라 무어라고 읽어주세요. 자, 세 번째 우아가 아니라 우어라고 읽어주시고 그래서 무아가 아니라 무어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아 소리가 어로 변한다. 자, 기억을 해주세요. 자, 다음은 이제 자음을 학습해 보실 텐데요. 자, 자음은 단자음과 복자음, 즉 단수의 자음, 복수의 자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복수의 자음은 보시는 바와 같이 2개 혹은 3개가 붙어 있는 모양인데요. 글자가 2개, 3개라고 해서 소리가 여러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소리는 단 하나의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 점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하나하나 보실 텐데요. 자, 배라고 하는 이 철자는 으 소리가 납니다. 자, 그래서 모음을 붙여서 읽어보면 바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왜라고 하는데요. 영어의 V 소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바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같은 소리가 나는 3개 글자를 모아봤습니다. 세, 까, 꾸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명칭보다는 오늘은 소리에 집중하셔서 이 3 글자 모두 끄 소리가 납니다. 자, 모음을 붙여서 연습을 해보면 까, 깨, 꾸라고 발음이 됩니다. 자,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요. 같은 소리가 나는 글자가 왜 이렇게 많나? 자, 그 이유는 자, 다음과 같습니다. 자, 세와 결합하는 모음, 까와 결합하는 모음, 그리고 꾸이와 결합하는 모음이 각각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어를 만드는 조합법이므로 여러분들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 단지 이러한 법칙이 있다. 자, 모음을 나눠 먹기 하고 있다. 이렇게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까, 깨, 꾸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글자는요. 제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지읒보다 영어 Z 발음에 가까워서 Z 발음이 납니다. 자, 읽어보면 자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글자는 네라고 하는데 이 발음이 바로 드 발음이에요. 그래서 다라고 읽어주시면 되고,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점은 이제 영어랑 헷갈리셔서 짝대기가 없는 것을 드 발음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 베트남어에서는 이 짝대기가 있어야 드 발음이다. 그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다음은요. 제 혹은 거라고 하는 글자인데요. 그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가라고 읽으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거핫이라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그 소리가 납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 배웠던 네, 이 원칙과 마찬가지로 같은 소리가 나지만 모음을 나눠 가지죠.
마찬가지예요. 같은 소리가 나지만 모음을 나눠 가집니다. 그래서 거핫 뒤에는 이라는 모음만 오게 되고 나머지 모음은 제와 결합합니다. 자, 헷갈리시면 두 글자가 같은 소리가 난다. 요것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읽어보면 게라고 읽어주시면 되죠. 자, 세 번째 글자는 제잉난이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나라의 지읒 말고 z 발음. 그래서 z 그래서 자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글자는 영어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핫이라는 글자인데 흐 발음 하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자, 다음 글자 마찬가지로 엘러라고 하는데 르 발음 영어랑 똑같습니다. 라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글자는 에러라고 하는데요. 자, 영어의 R처럼 읽으시면 안 되고 북부지방에서는 Z 발음입니다. 그래서 자라고 발음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자 소리가 난 게 많았어요. 자, 북부지방에서는 세 개의 글자가 모두 z로 같은 소리가 난다는 것도 유의해 주세요. 자, 다음 글자는 엠머라고 하는데요. 무 소리. 그래서 마라고 읽어주시면 되고요. 다음 글자는 엔너라고 하는데 똑같아요. 영어처럼 느 소리. 그래서 나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뒤에 있는 세 개의 글자가 여러분들 조금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이게 바로 복자음이죠. 두 개 혹은 세 개의 음이 붙어 있습니다. 자, 명칭은 엔너거라고 하고 자, 여러분들이 상상하지도 못하셨던 응 소리가 납니다. 자, 그래서 얘를 보시면 응아라고 읽어주시는 거예요. 응아. 자, 뭔가 화장실이 연상되기도 하는데요. 사실 응아는 러시아예요. 자, 러시아를 응아라고 합니다. 자, 다음 글자는 에너제 하신데요. 마찬가지로 응 소리예요. 자, 여러분 똑같은 소리가 두 개다. 그러면 이제 아시겠죠? 모음을 나눠 먹게 하는구나. 자, 그래서 마찬가지 이 모음만 이 글자 오게 되고 나머지 모음들은 전부 엔너거와 붙게 됩니다. 자, 헷갈리시면 오늘은 발음만 기억해 주세요. 둘 다 응. 자, 여러분 주의하실 게 이 핫 소리가 있어서 흐라고 내고 싶으실 수도 있는데 묵음이에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세 글자 붙여서 응 소리. 그래서 응애라고 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글자는요. 엔너 핫이라고 하는데 이 글자는 사실 쓸 수도 없는 글자예요. 뉴예요. 뉴. 자, 여러분 뉴를 쓰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빨리 모음을 붙여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뉴아 해서 냐가 됩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뉴와 우를 붙여볼게요. 뉴. 네, 그래서 뉴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헷갈리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 응아, 응애, 냐. 네, 잘 하셨습니다. 자, 다음 글자는 빼인데요. 여러분 프 발음하고 싶으시죠? 자, 프 발음이 아니라 뿌 발음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수도를 파리라고 하잖아요. 알파벳은 P를 쓰지만 자,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빠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글자. 자, 북부지방에서는 두 개의 알파벳이 같은 소리가 나는데요. 자, 엣시, 익시라고 하는 이 두 글자 모두 스 발음. 그래서 싸 마찬가지로 싸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때라고 하는 발음. 여러분 또 트라고 하고 싶으시죠? 자, 트 발음이 아니라 뜨 발음, 된 소리 발음이에요. 그래서 따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도 같은 소리가 나는 글자입니다. 자, 세핫, 때에러라고 하는 이 글자 모두
쯔 발음이에요. 그래서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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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에 여러분. 자, 까핫은요. 크 소리가 나는데 조금 가래를 긁는 듯이 크라고 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크라고 내주시면 됩니다. 자, 빼핫은 영어처럼 F 발음. 그래서 입술을 깨물어 주시면서 파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떼핫은 이게 바로 트 소리예요. 그래서 타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배웠던 자음을 총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 바, 까, 깨, 꾸, 자, 타, 가, 게, 자, 하, 라, 자, 마, 나, nga, nghe, nya, pa, sa, ta, cha, kha, fa, 타입니다. 자, 지금까지 베트남어의 자음과 모음을 학습하셨습니다. 어떠세요? 조금 어려우셨나요? 사실 어렵다기보다는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익숙해지실 때까지 조금 열심히 반복을 해 주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남아있는 끝자음과 성조를 학습하시게 됩니다. 다음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들은 베트남어를 모두 읽게 되시는 거예요. 자, 기대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행컵 라이.